보수 딴따라. 오늘은 함익병은 누구인가? 함익병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함익병님은 이제 피부과 원장으로서 근데 뭐 일반인이라고 치기에는 거의 반연예인과 같죠. 거의 그만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많이 하셨어요. 뭐 강적들이라든지 시사 정치도 이제 참여를 하시고 뭐 동치미, 뭐 예능이면 예능, 뭐 의료 의학 프로그램은 당연히 많이 나왔을 거고 특별히 이름 인지도를 많이 알린 이제 TV 프로그램이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자기야 백년손님이라고 그 장인어른이랑 같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이만기랑 이봉주 씨도 굉장히 재밌게 많이 나왔죠. 그 바람에 이제 온 국민이 장모의 얼굴을 다 알게 돼버린 장모가 이제 또 같이 떠버린 그런 재밌는 예능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없어져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도 어찌됐든 그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제가 한번 우연찮게 들어가서 봤는데 야, 이 설명하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게 촌철살인 같은 통찰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정도였나 싶었고 내가 한번 자세히 한번 봤어요. 영상들을 쭉 보니까 그 재생 목록을 보다 알겠지만은 뭐 정치, 역사, 경제 이게 굉장히 해박한 지식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특별히 이제 경제 쪽에서 이제 영상들이 많고 또 호응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너지 않습니까? 원장이니까 그 직원도 많고 나가는 돈도 많을 텐데 그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제 바람직한 어떤 흐름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돈을 어떻게 해야 잘 벌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요. 직접 또 오너의 원장이고 이제 자기가 또 예전 세대로서의 꼰대임을 어느 정도 또 인정도 하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요즘 뭐 예를 들어 회식 문화 같은 거 얘기할 때도 회식을 뭐 옛날 스타일로 그냥 고깃집 가자 그러면은 누가 가냐 있는 거지. 직원들이 그냥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먹으려면 그냥 자기 돈으로 가지 뭐하러 그냥 싫은 자리 억지로 가겠냐. 그래서 회식을 데려갈 때는 그 아무도 스스로 본인이 이제 돈 내고 못 갈 만한 데를 간다는 거예요. 뭐 비싼 호텔에 막 그런 뷔페를 예약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 하면 다 따라온다는 거죠, 직원들이. 그래서 가면 돈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특급 호텔이니까 이제 그런 서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난 이 서비스를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하는 것도 다 교육이다, 직원 교육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게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 그 바람에 단결도 되는 거고. 그런 어떤 폭넓은 생각들이 이건 뭐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와, 내가 그거를 쭉 보면서 제가 엊그저께 삼성의 역사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쫙 보면서 와, 기업가의 마인드에 대해서 좀 감탄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돈만 잘 버는 건 줄 알았지 그 돈 그렇게까지 신화를 이룩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의 그 오너의 마인드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를 나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가 이게 그렇게 알기도 쉽지 않고요. 알고 나서도 실천하기도 쉽지 않아. 왜 그러냐면 또 큰 돈 단위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단위에 공을 몇 개를 더 붙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업가의 마인드는 정말 대단하구나. 현실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그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그 기업가의 마인드를 이 함익병 원장의 어떤 모습에서 제가 좀 겹쳐 보이는 거야. 약간 같이 보이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 약간 그런 기업가의 향기가 좀 나. 내가 봤을 때는. 그 전방위적으로 이제 통찰력이 있으니까 설득이 되는 거죠. 또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이 페이스와 이 차분한 목소리까지 더해지니까 너무너무 설득이 잘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너무 아쉬운 점이 다 맞아요. 맞는 말 계속해. 와, 막 감탄하면서 박수치면서 보다가 정치 쪽으로 가면 유일하게 이 스탠스가 너무 아쉬운 거죠. 그게 이제 단지 뭐 다른 당이라서 아쉽다. 그 보수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일하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음모론이라고 줄곧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근거가 뭔가 했더니 지금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토대로 그거를 재반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 자료를 2024년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어떤 부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메인으로 해서 무슨 뭐 개표기는 뭐 언제든지 조작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 민심이 괜히 뭐 물론 선동됐다고 보기에는 지금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좀 읽어보기는 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최신의 증거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쉽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도 핸드폰이 있었어요. 지금도 핸드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폰이잖아요. 근데 그 성능이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노무현 당시에 열린우리당인데 그때 중국의 개입과 우리 국회의원들의 친중과 지금의 중국의 개입이 그게 같아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첨단화될수록 그런 보이지 않는 체제 전쟁, 침투가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고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상식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게 충분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음모론이라 하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정치가 이제 무소속이거든요. 근데 2024년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이제 밀어주고 공천관리위원장인가 그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공적으로 이제 이준석이 입성을 하게 됐죠. 개혁신당으로서. 그래서 이준석이 또 누굽니까? 우리가 한동훈의 버금가는 이제 보수의 배신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맨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겉으로 그냥 봤을 때는 보수 같지만 어떻습니까? 윤석열을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냥 까내리기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또 보수를 후려치고 또 분탕을 치는 그래가지고 이 표만 나뉘게 만드는 결국 이런 그래서 이제 이준석과의 부정선거 토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전환길 대표님이랑 완전히 탈탈 털리고 끝났잖아요. 그게 분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뭐 또 증명하는 사이트를 만드니 많이 하다가 또 끝나고 그래서 보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무조건 윤 대통령 다 절대적으로 잘했다. 전환길 대표님 선생님 다 잘했다가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보수의 가치는 팩트를 가지고 그 진실된 증거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좌파들에 대항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그거 아니야 너네 무조건 선동됐어가 아니고 거기에 대항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그냥 안 보는 거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거짓된 정보를 증거랍시고 들고 오면 무조건 아니야 할 게 아니라 왜 아닌지를 설명하는 게 보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얘기죠. 그래야 뭐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익병님이 쭉 이제 만든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니까 자기 딸 유학했을 때 어떤 불이익 받았던 거 그 영상을 보니까 전교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반전교조시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사드 전자파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사드 그거 포대 설치하는데 막 전자파 나온다고 막 반대하고 난리치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전자파는 허구다. 그 전자파 실제로 그거 몸에 해로울 정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광우병
광우병이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 촛불 집회했던 그게 지금 이게 맞아요? 그 광우병 그건 누가 걸렸는데? 뇌에 구멍 난다 막 그랬는데. 예? 허구로 밝혀졌죠, 그쵸? 그렇고. 비교적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것도 완전 상뻥이죠, 이것도. 예. 과학자들이 그렇게 라이브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TV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부들부들 많이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해가 있겠지요. 애쓰는 모습 결국 뻥이고. 그리고 이제 또 부정선거. 근데 보세요. 이게 좀 이렇게 적고 나니까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적고 보니 전교조, 사드, 전자파, 광우병, 후쿠시마 오염수는 누가 주장한 겁니까? 어느 쪽에서 이렇다고 주장한 거예요? 좌파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누가 주장했습니까? 네, 우리 보수 우파가 주장한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봐라, 좌파들이 거진 다 나쁜 거를 주장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숫자로 비교해서 설득시키려는 의도는 없는데, 어찌됐든 역사가 뭡니까?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거를 봐서도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수가 지금 장동혁 대표도 욕을 먹는 이유가, 지금 국힘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민주당이랑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죠. 뜻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개헌부터 포함해서 세월호 리본 달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으로 지금 과거를 봤을 때 우리 보수가 민주당이랑 뜻을 함께 같은 길을 바라봤을 때 제대로 맞는 게 있었습니까? 하나라도 있었어요? 나는 없었다고 봅니다. 진짜 그거 있을 수. 그래서 민주당한테 욕을 먹고 있으면 우리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민주당이랑 뜻을 함께 하는데 그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얘네들이 하는 주장들이 개뻥이라는 거, 개뻥. 옛날에는 진짜, 예전에는 9개 틀린 거 주장하면 하나 정도는 척이라도 했단 말이야. 척. 이제 또 얘기했잖아요. 척 한다고. 그 척으로 이제 속이고 이제 나머지를 또 후려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렸죠. 중국의 힘을 입고 나서부터는 아예 그런 척을 안 한다고. 대놓고 이런 것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한다고요. 부정선거 증거들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척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상도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알리바이, 꾸미고 그럴싸하게 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대놓고 부정을 저질러도 이제 나는 왕좌에서 내려올 그게 없으니까 이제 떳떳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힘만 입었습니까? 모든 언론, 조중동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중앙일보가 삼성에서 이제 만들어서 나왔다고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런 거 역사 과거 나발이고 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중국 자본에 잠식돼가지고 다 지금 보수인 척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설이나 논평 목소리 내는 게 다 지금 민주당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힘만으로도 이 기세 등등해서 이제 대놓고 하는데, 국내 언론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또 시민단체, 환경, 여성단체 이런 각종 큰 단체들을 또 민주당이 포섭해서 또 지령을 내려서 이런 목소리를 내니, 그러니까 목소리가 지금 상대가 안 되잖아요. 공식적인 루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언론을 욕하고, 그나마 이제 전한길 선생님 같이 이 보수 1인 미디어로서의 목소리가 정말 절실하고 진실된 목소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익병 쌤이 너무나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남다르고, 그것도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이런 행보가 뭔가 이권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 피부과 원장으로서 돈 잘 벌고 이준석을 지지할 때도 개혁신당 당원이 아니잖아요. 무소속으로 그냥 맞는 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특별히 뭐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이걸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지. 근데 보시는 분들 주변에 아마 그런 생각들 가끔씩 하셨을 텐데 꼭 이렇게 함익병처럼 유명한 사람 아니라도 내 주변에 너무나 좋은 지인이고 진짜 성실하고 바른 사람인데 유일하게 정치적으로만 어떤 그런 눈이 흐려져 있는 사람이라서 아쉬운 경우,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 만약에 정치적으로 그런데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면 당연히 이렇게 멀리 하겠죠.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랑 같이 곁에 두는데 정치적으로는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을 조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민주당 좌파라고 해서 이렇게 막연히 배척하고 멀리 하기보다는 이 정도로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우파의 가치와 신념을 팩트로 잘 무장을 해서 어떻게든 좀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크리스찬으로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너네들끼리 막 이렇게 손잡고 하호 하면서 천국에 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큰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파해라. 제일 큰 사명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보수도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눈이 흐려진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함익병 선생님이 됐든 주변에 뭐 누구 지인들이 됐든 안 바뀔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과정 중에서는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해야죠. 무조건 좌파들은 안 바뀐다 그런 댓글도 많이 보이던데 제가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주변에 좌파들 답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정치색을 떠나두고 사람의 인성을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들 정도한테는 우리가 최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윤 대통령 윤어게인을 할 때도 우리가 처음부터 윤어게인이고 윤 대통령 다 좋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구구의 결단과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몽이라면 계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진실된 얘기를 전파를 하고 계몽을 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사람 함익병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멸공하십시오.